예은아 그 번호 좀 불러줄 수 있어? 15번 17 18 19 20 다 넣어서 와. 그 뒤로는 아직 없어? 더 해보고. 희원이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15번? 25번? 이어는 이제 먼저 풀어놔. 근데 이거 수업 때 다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정리해보고 기출도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공통모 계속 하고 있지. 다른 반에서 공통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적분 질문이 좀 많아서 미적분부터 좀 해결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 (15번부터) 볼 건데 이제 풀 때 잘 안 됐던 거나 고민이 있었던 거 있으면은 같이 보면서 풀면 되고 그럼 되겠어. 그리고 학교 시험에 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나오고 그래? 아직 범위 몰라? 수특에서 내신다고 했어? fx는 1 플러스 sin x, 그 다음에 gx는 k 루트 x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물론 요거 a만큼 평이동 시켜줘야 되겠지. 항상 1이 되도록 이라 했는데 이게 1 플러스 sin x랑 k 루트 x랑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곡선과 곡선이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k 루트 x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하면서 교점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뭐 미분 가능 뭐 이런 것까지 따지려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방정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봐. 1 플러스 sin x는 하고 k 루트 x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만큼 평이동했다 했으니까 루트 x 빼기 a라 쓰면 되겠네. 루트 x 빼기 a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거 그대로 풀기 어려우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양쪽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1 플러스 sin x의 제곱은 k제곱에 x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 당연히 제곱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문은 들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해봐. 얘 제곱하면은 x제곱은 4로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그냥 딱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곱하는 순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서 그런 의심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 근을 추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 근데 괜찮아? 제곱해도? 상관없어?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 한 개여야 된다는데 이렇게 제곱해서 내려도 한 개여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필요 충분인지 얘기하는 거. 그치? 왜 그러냐면은 이거 루트가 들어가 있는 무리함수는 당연히 0보다 커나왔고 1 플러스 sin x도 0보다 커나왔거든. 둘 다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방정식을 풀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이 상황에서 y는 1 플러스 sin x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k제곱에 x 마이너스 a랑 이 곡선과
이거 알고 봤더니 직선이 됐다 이제, 그치? K제곱 곱하기 1차 함수가 된 거니까 직선 사이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다만 여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쪽 꼭 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써줘 놓고 나서 가자. 민어서 와. 그러면 1 플러스 sin x 제곱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미분 한번 해보면 y 프라임은 2 곱하기 1 플러스 sin x에 코사인 x가 이렇게 붙는데, 여기서 1 플러스 sin x는 또 어차피 부호 변화가 없는 애인 거니까 코사인 x에 부호 변화만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코사인 x가 부호 변화 생긴 부분은 뭐 2분의 n 파이 부분이겠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앞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런 지점에서 극값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지?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요 지점이 2분의 파이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요런 데 또 2분의 3파이. 이런 데서 다 극값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무슨 그래프 그린 거냐면은 y는 1 플러스 sin x의 제곱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야. 이렇게. 맞지? 0 대입했을 때 1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1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4가 되겠지? 4.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보면 되겠다. 맞지? 근데 직선이 어딜 지나가냐면은 이제 A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A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직선을 딱 연결시켰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오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지. 이 도함수에서 요거 K제곱 곱하기 X 빼기 A인데 A를 지나가. 그치? A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여야 돼. 선이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어떻게 들어가면 교점의 개수 한 개만 생길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거든. 여기서 요거 이기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변곡점에서의 상황을 한번 관찰해 볼게. 이기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기함수는 요거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두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해서 계산을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하고, 뒤에 부분은 1 마이너스 2 사인 x네. 1 마이너스 2 사인 x에 뒤에 부분은 1 플러스 사인 x가 이렇게 붙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기함수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근데 또 어차피 보면 여기는 0보다 크거 나왔거든. 요거는 또 0보다 크거 나왔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 0보다 크거 나왔다. 아까 이거 0보다 크거 나왔다 했던 것처럼 여기도 0보다 크거 나왔으니까 이게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을 관찰하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변곡점이 생기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sin x가 2분의 1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생각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시켜보면 그 x좌표를 우리가 p라고 정해볼게. 여기 들어가 값이 p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sin p가 2분의 1인 지점. sin p가 2분의 1이면 코사인 p의 입장에서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이 직선이 기울기가 k제곱이거든. 그치? k제곱인 직선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여기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교점의 개수를 딱 하나만 가져야 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어. P라는 지점이 있을 때. 지금 책이 없어? 일단 요거 보고부터 인쇄해줄게. 그래. 이거 파악 됐어? 여기 문제에서 임의 실수 A에 대해서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치? 임의 실수 A에 대해서니까 직선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 간에 교점의 개수가 항상 한 개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이거 변곡점을 왜 잡았냐면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딱 변곡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해보자.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이동 시키든 간에 교점의 개수 딱 하나만 생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쭉 당겨봐봐. 계속 한 개잖아. 한 개, 한 개, 한 개, 계속 한 개. 맞지? 만약에 이 변곡 접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졌어. 그래도 여전히 한 개가 될 거야, 전부 다.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변곡 접선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는 순간에 이거는 교점이 3개인 순간도 존재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은 이 변곡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봐야 돼.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k제곱이라 했을 때 이 k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변곡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이 아까 지금 찾아놓은 거 있지? 2 곱하기 1 플러스 sin x 코사인 x 저거 다시 한번 쓰면 돼. y'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1 플러스 sin p는 2분의 1이었지. 그 다음에 코사인 p는 양수 쪽 보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지금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계산이 2분의 3인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3, 2분의 3 루트 3이 나오고 딱 그 2분의 3 루트 3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게 변곡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변곡 접선의 기울기
해석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K제곱이야. 이 K제곱이 2분의 3루트 3이 될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확히 얘기하면 K제곱은 2분의 3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4승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이거 제곱만 해버리면 되겠지? 제곱해버리면 K 4승은 4분의 9, 3, 27 일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30일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A란 말도 중요했어. 어떻게 평이동을 시키든 간에 항상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 상황만 파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지. 그치?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우영이가 좀 우영이 못 온다고 연락 왔습니다. 네. 이우영이요. 네네. 그 다음에 15번 했으니까 17번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17번 문제는 풀이가 복잡하진 않았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관점을 좀 정리를 해볼게.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 분의 위에는 x 빼기 5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근데 이제 박스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y는 코사인 a 파이 곱하기 fx의 극값이 전부 다 1 또는 마이너스 1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만족시키는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뭐 별 생각은 없어. 그냥 우선은 미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gx에 대한 극값이 나왔으니까 얘를 미분해보면 g'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사인 붙었고 그 다음에 a 파이 곱하기 fx 한 다음에 이제 속미분 한번 하면 여기다 앞에다가 마이너스 a 파이 f 프라임 x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도함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함수를 그대로 한번 관찰해봐. 여기 그냥 이렇게 세모라고 생각해봐. 세모. 코사인 세모의 극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 세모는 어떤 값이 되는지가 사실 정해져 있거든? 얘는 2분의 n파이여야 돼? 아니면 n파이여야 돼? 꼴이? 극값이 생기는 지점. n파이야? 2분의 n파이야? 코사인 함수. 2분의 n파이야? n파이야? 도함수 말고 원래 함수. n파이란 말이야. 그치? 얘는 이 세모 부분이 n파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미분을 안 해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 그치? 근데 미분을 했을 때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 여전히 세모지? 세모니까 여기 n파이가 될 때 당연히 여기도 n파이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이 조건은 이미 여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도함수를 봤을 때 부호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미 부호 변화가 원함수에 있었던 애들이 지금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서 n파이마다 부호 변화 생겼으면 당연히 도함수도 n파이마다 부호 변화 생기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 f'x에 있어. 이 f'x가 부호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부호 변화 생기는 지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x가 그 값이 뭐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데서 생겼다고 해봐. 근데 도함수를 만들고 났더니
도함수 안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게 예시야. 실제로 이 문제랑 상관없어. 뭐 gx 곱하기 hx가 됐다. 이렇게 봐볼게. 근데 hx의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1, 0, 1, 2, 3 얘랑 똑같은 양상을 만들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 gx의 부호 변화는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뭐 아니면 2분의 1 이런 데서 생기면 안 돼. 그러면 여기 부호 변화보다 더 추가가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부호 변화. 그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f 프라임 x는 이 m파이 부호 변화 안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얘기는 미분을 한번 해볼게. 미분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봐. f 프라임 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분의 16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에 플러스하고 x 마이너스 5에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이 위에 게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와. 그리고 밑에 분모는 똑같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부호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 1과 9에서 생긴 거거든. 1과 9 이렇게 부호 변화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럼 이 지점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바뀐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 1을 대입하잖아? 어디다가? 이 a파이 곱하기 fx에다 대입을 하면은 그 값이 반드시 n파이 꼴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말 이해돼? 여기 1, 9 있잖아. 1. 예를 들어서 1을 지금 대입한다 하면은 1 여기다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a파이 곱하기 f1이잖아. 근데 이게 무슨 꼴이 되어야 되냐면은 n파이 꼴이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n파이 꼴. 그렇게 되어야 여기 안에 지금 속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이해돼? 응. 그러면 따라서 여기 하나 더 써보면 a파이 곱하기 f9가 있는데 이 값은 또 역시 n파이가 되는 지점을 따져봐야 되겠지.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여기서 결론을 내보면 f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a 곱하기 f1 이거랑 그 다음에 a 곱하기 f9 이런 애들이 지금 전부 다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1을 원래 식에다 대입해. 여기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9를 또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각각을 계산을 하면은 그 값은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면 a 곱하기 f1은 f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고 a 곱하기 f9라고 하는 거는 얘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 13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얘도 정수고 a 곱하기 f1도 정수고 동시에 a 곱하기 f9도 정수가 되려고 하면은 a 값은 최소값이 39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낸 걸로 볼 수 있겠어. 그치? 문제풀이 길지 않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얘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야. 진짜.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서의 부호 변화가 이 n파이 부분에 속해야 된다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산을 한 걸로 보면 되겠어. 맞지?
싶은 거 괜찮아? 18번으로 가볼게. 요 예은이 이해됐어? 17번? 18번에 보면은 fx가 4차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g f'x는 x다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어떤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은 x가 다시 x로 빠져나온 거거든? 그치? x가 x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g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가 f'x다라고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g 역함수가 f'x다라고 하는 거를 요 항등식에서 바로 잡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양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써보면 0에서 x까지의 ft,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의 라지 f gt dt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거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지? 여기서 라지 f 0은 0이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라지 f 프라임 x는 fx가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함수 관계랑 그 다음에 뭘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파악을 했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함수 만들고 이계함수 만들고 하면서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를 지금 당장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 이 함수 어떻게 생기는지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분을 안 해봐도 알 수는 있거든. 요거 마이너스 x 3승에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인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1과 0이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함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함수라고 하는 것이 잡혔고, 당연히 역함수 존재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뭘 풀어야 되냐면은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라지 fx에 대한 정보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이 gt를 x로 취한한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뭐가 보이냐? 이거 x라고 나눠볼게.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 식을 써보면 gt가 x거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함수 관계 확인했잖아. 확인했으니까 얘를 바로 써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f 역함수 f 프라임 x는 t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거 이해돼?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f 프라임 x는 바로 t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이거 미분을 한번 더 해봐. f 더블 프라임 x dx는 dt인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식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 적분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적분은 특히 암기가 필요해. 풀이 방향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데 무작정 암기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구애하는 값이 뭔지를 구애하는 값이 뭔지를 보고 주어져 있는 조건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서로 연결시켜야 돼. 얘가 조건이 이렇게
오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건.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와야 되는가도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중간 지점을 어떻게 잡는가가 이 문제풀이의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풀지 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은 잘 풀리지가 않아. 풀리지 않으니까 조건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할 값이 뭔지를 보면서 치환적분으로 가야 될지, 그럼 부분적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구간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구간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 t라고 하는 게 여기 t 중심이었지. t는 마이너스 7이랑 0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으면 그때 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7은 어디로 바뀐다? 0은 어디로 바뀐다? 이걸 보려고 하면은 여기 얘를 봐야 되는데 f 프라임 x는 t 아직 안 만들었어. f 프라임 x를 만들어 보는 거. f 프라임 x 구해볼게.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4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치? 요 값이 t가 되는 지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t 값이 마이너스 7이야. 그 x 값이 얼마인지 잡히잖아. x는 1이어야 되겠네. 그치? x는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t가 0이면 x도 0인 거. 이렇게 두 개가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면 이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7부터 0까지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부터 0까지로 바뀌었어. 1부터 0까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라지 f x의 dt 부분은 f 더블 프라임 x 그 다음에 dx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하고 나면 요 식은 이제 부분적 분모로 풀면 되겠지? 부분적 분모 푼다를 하면은 그적 하는 거. 여기에 1과 0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빼기 한 다음에 미적 해버리면 미적 하면 fx에 그냥 f 프라임 x의 미 적분 여기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적 그 다음에 미적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고 여기다가 1과 0을 대입하고 dx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때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한다 라고 해서 각각 이제 계산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라지 F0은 0이었기 때문에 이건 쓸 필요 없고 빼기 한 다음에 F0에 F1이지? F'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쓰고 fx의 제곱을 지금 미분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1 fx의 제곱을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과 0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정답이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f'1은 여기다 또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7. 그래서 따라서 이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7 곱하기 라지 F1 이렇게. 그치? 그리고 뒤에 부분은 여기 그냥 0 대입하고 1 한 번씩 대입하면 돼. 빼기 2분의 1 한 다음에 F0의 제곱 그다음 빼기 F1의 제곱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정답이 마이너스 20분의 23 나오면서 43이 정답이 된다고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이거 18번 같은 문제가 중요한 문제야. 거의 30번, 28번급에서 그냥 그래프 분석 없이 그냥 부분적분, 치환적분 시키는 문제들 있지. 이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고 수능에서도 유력하니까 어떻게 치환해놓고 어떻게 부분적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풀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19번도 가볼게요. 잠깐만 한번 다시 읽어봐. 네, 내가 이거 완전히 머릿속에 숙달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해줄게. 뭐였냐면은 이 급수 관련한 문제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처음에 생각하고 시작해 볼 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 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항이 있지. 첫 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냥 문제 주어져 있는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여기 이 상황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이 등차랑 등비가 있는데, 등차도 마찬가지고 등비도 마찬가지고, 이 공차랑 공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공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를 보면서 케이스 분류를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이거 되게 엄청난 문제고 유형인 게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 이건 29번에 낼 거지롱?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약간 집요하게 문제 풀 때마다 고민한다가 아니라, 내가 케이스 분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시작 지점이 잡혀야 돼.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때 그래도 좀 방향이 보일 거란 얘기야. 그치? 세 번째는 무조건 쓰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시그마 어떤 AN 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수렴했어. 그러면 당연히 극한이 0이다 했지? 요 교과 개념은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어. 그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 등비수열은 공비가, 어쨌든 등비수열이 수렴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지. 얘가 이거거나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거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풀다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전체적으로 일반항에 대한 정리를 내가 스스로 해놓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제법 있거든. 이 AN은 A1 플러스 n-1D라든가, 아니면 AN은 A1 곱하기 R의 n-1승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일반항들 있잖아. 일반항들을 구성을 해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도 제법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잡아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 그치? 이거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도 이런 행동 영역을 좀 정리해 놓는 게 19번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그치? 한번 읽어봐. 써놓고 설명을 해볼게.
한번 방향을 잡아볼게. 잡아보면 여기서 우선 등비수열 AN에 대한 공비가 나와 있진 않아. 그러니까 AN에 대한 공비를 AN의 공비를 알파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얘 공비가 절대값 알파일 건데 얘 지금 수렴했다라고 하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하는 거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급수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 다 수렴했잖아. 수렴했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거를 써놓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를 써놓고 접근을 해봐야 그래야 뭔가 지금 꼴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식을 바꿔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k 빼기 r의 k-1 이게 0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n이네. 이렇게. 근데 AN의 급수가 지금 수렴했으니까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으로 수렴하거든. 이렇게.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뭘 보장할 수 있냐면은 이 공비 R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어. 극한 보내버리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얘의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이게 극한이 0이니까 얘 극한도 0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준비는 끝난 상황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잡혀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알파 값이 AN의 공비 자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야.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이제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지. 그치? 경우를 나눠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알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를 보고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알파 값이 0보다 크거나잖아? 근데 아까 첫 항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계속 양수야. 이럴 때는 첫 항이 양수고 공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양수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AN 자체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마음대로 벗고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럼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상황 있잖아. 절대값 AN이 R의 n-1승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도 그냥 AN을 쓰면 되는 거야. AN이 R의 n-1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급수들을 적용해봐. 급수들을 푼다 생각하면은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보면은 AN이 R의 n-1승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그냥 벗기고 나오면 돼. 그치? 이 부분이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니까 시그마 쓴 다음에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AK 마이너스 R의 K 마이너스 1 요게 3분의 7이다. 바로 이렇게 지금 식 써버리면 돼.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게 전부 다 양수인 상황인 거니까 그냥 절대값을 벗고 빠져나오면 AK가 되는 거고 요 값이 3이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에 급수가 3으로 수렴한 거니까 R의 K-1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을 합쳐버리면 합쳤을 때 그 결과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R의 K-1승 이게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 3분의 2다.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이 급수 계산해봐. 공비가 등비 수열인 거니까 1-R분의가 되지. 1-R분의 첫 항은 1. 그 다음에 이 값이 3분의 2다. 이렇게 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된다라고 잡으면서 가면 되겠지. 애초에 AN의 공비가 알파가 0보다 크거나다라고 잡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미나 이거 이해됐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이 0보다 작을 때를 다시 계산해 봐야 돼.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알파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이제 항들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첫 항은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은 플러스,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거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계산을 따로 해봐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문제 19번 문제 좀 어려웠던 포인트였다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 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항들이 짝수가 되겠지? 첫 항이 짝수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an은 0보다 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식 그대로 벗기고 빠져나오면은 아래 n-1승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기했었던 요 식 있잖아. 이것도 그냥 절대값을 그대로 벗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니까 an-아래 n-1승은 얘는 an-아래 n-1승이다.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다. 그치? 선이 눈 떠야 돼.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an 값이 지금 음수라 볼 수 있어. 그치? 이게 음수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음수. 근데 아래 n-1승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아니, 지금 좋은 사람들 잠깐만 쉬었다 이거 이어서 할게. 들지 마. 잠깐만 환기만 좀 하고 계속 풀어보자.
우리 계속 해보자. 기절했어. 선이야. 계속해볼까? 내가 요 10월 3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10월 4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추가 수업하는 거 안 되는 사람만 얘기해줘. 아니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할게. 이때 미적분 기출 좀 다시 점검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거든. 오전. 괜찮은 상황이지? 이때 안 돼? 아니 3일이 개천절일 텐데. 그래? 뺄 수 없어? 안 될 것 같아? 할 수 있어? 선이는 안 될 것 같다? 미리 신청도 안 돼? 안 되긴 해? 엄격하네? 요새 자꾸 3시면 잠이 깨서 얘기했나? 3시 반쯤에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가거든, 밖에. 4시쯤 이쯤에 10km 정도로 뛰는데 그때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버스도 돌고 있고. 근데 내가 주머니에다가 폰을 넣고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내가 전화 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딱 빼서 봤더니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학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가고 있어. 용재쌤한테. 또 영상통화가 가고 있었어. 허겁지겁 껐는데 다음날 이제 용재쌤이 자기는 뭐 그런 취향이 아니라는 둥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저께 그랬었어. 여기 자고 있는 거 보니까는 갑자기 떠오르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수능 끝나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6주 남았나? 6주, 7주? 조금만 더 힘내보자.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지? n이 짝수다. 이거 r이 0보다 크니까 이거 애초에 단서가 달려있었어. r 0보다 크다는 단서 달렸었던 거니까 아까 요거 안 됐던 거였고 모순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고 여기도 당연히 얘가 0보다 크다를 볼 수밖에 없어. 맞지? 이렇게 잡고 갔으면 우리 지금 이거 계속 나눠서 해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절대값 풀러서 급수 계산하기 위해서요. 절대값 풀러서 급수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개념에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어. 그치? 어쨌든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AN이 R의 n-1보다 작다니까 여기는 반대로 음수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는 홀수일 때는 그대로 빠져나왔던 건데 짝수일 때는 반대로 이게 절대값 an-r의 n-1승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r의 n-1승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둘이를 뭐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한꺼번에 정리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눴던 거를 합쳐서 쓴다라면은 마이너스 1에 n-1승꼴을 붙여주면 돼.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가 an-r의 n-1승을 이렇게 써버리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가면은 짝수일 각각에 대한 부호 판단이 되는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일단 홀수 대입해봐. 홀수 대입하면 여기 지금 양수로 바뀌잖아.
여기 있는 식 그대로 반영한 거고, 여기다 짝수 대입하면은 음수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 항에다가 곱하기 알파의 n-1승이라고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요 식에다 대입해버려.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이거를 쭉 이렇게 대입한다 생각하는 거지. 그냥 대입해버리면 여기 계산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 n-1승에 그 다음에 a1에 알파의 n-1승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또 마이너스 1에 n-1승인데 지금 둘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r이었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r에 n-1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여기 둘이도 합쳐버려. 여기 합쳐버리면 a1 곱하기로 그냥 합쳐버리죠. 그럼 a1 곱하기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의 n-1승으로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네. 이렇게. 맞지? 그럼 이제 다 정리 끝났어. 아니, 예은이 이거 질문한 건데 졸면 안 돼. 얘는 1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봐보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절대값 문제에서 물어본 게 AK 빼기 R의 K 마이너스 n-1승인 건데 이거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죠?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시그마 풀어버리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이렇게 n이라고 썼는데 k라고 보시죠. k는 1. k는 1에서부터 해서 무한대까지의 ak인 건데 이 ak가 좀 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a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k 마이너스 1승이다. 지금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요거 지금 급수 바로 쓰고 있는 거야. 뒤에 거 해보면 마이너스 붙이고 시그마 또 k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마이너스 r에 k 마이너스 1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알파분의 하고 그다음에 a1 이렇게 쓰면은 급수를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분해가 되고 위에는 또 1 대입하면은 여기 1이 지금 이렇게 붙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1 플러스 알파분의 a1은 아까 계산을 해놓은 게 있었지? 어디에 있었지?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3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해놨어. 급수 3이다. 그치? 급수 3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밝혀져 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 요거 3이야. 예, 3. 3 빼기 1 플러스 r분의 1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쓰면 되냐? 이게 3분의 7인 거지.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r 값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r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하고 k는 1에서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절대값 ak도 계산해야 되겠지? 이게 지금 3이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 계산하면 1 마이너스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알파야. 얘 분의 그다음 첫 항은 절대값 a1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근데 이게 알파 값은 지금 우리가 음수일 때 계산하고 있어. 음수일 때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1 플러스 알파 분해로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첫 항은 그냥 a1인 거고. 그치? 그래서 이게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 이제 다 끝났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a1 빼기 a2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a1 빼기 a2의 최대값. 그치?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와 있는 식 이제 절대값 an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R의 n-1승보다 크게 나왔다 그랬지?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였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연결시켜보면 좀 전에 나왔던 조건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다 대입하면 a1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n-1승인 거야, 얘는. 그치? 그 다음에 R의 n-1승은 R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2분의 1의 n-1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이렇게 하고 나서 얘 나누기 해봐. n-1승, n-1승 똑같고 알파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양수야. 그냥 나눴을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돼. A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의 n-1승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근데 A1은 얼마냐? A1은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야. A1은 3 곱하기 1 플러스. 이게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 이렇게. 그치? 그대로 연결시켜버리면 그럼 이제 둘이 비교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보단 작거나 같아? 1보단 작거나 같겠지. 그치? 알파 값이 음수니까 여긴 양수야. 양수긴 한데 1보단 작거나 같아야 수렴할 거 아니야 지금. 맞지? 미나 이해돼? 그 알파는 뭐라 쓸 수 있냐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A1 빼기 A2거든? A1 빼기 A2 여기다 계산해볼까? A1 빼기 A2라고 하는 거는 A1에서 빼기 하고 A1 곱하기 알파를 이렇게 빼주면 돼. 그치? 이거 A1으로 묶어주면 1 빼기 알파거든?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대입을 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 A1은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지. 얘는 3 곱하기 1 플러스 알파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한번 쓰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맞지? 다나 이거 이해됐어? 혼자 힘으로 다시 풀어봐야 돼. 칠판 한 판 다 쓰면서 설명했잖아. 여기 문제가 이 급수 중에서는 좀 까다로운 축에 속했던 거니까 어떻게 나눠서 가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중에서 이런 거 처음에 공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랑 그다음에 작은 상황을 분리해서 풀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첫 항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지우고 20번으로 갈 테니까 조금 더 정신을 차려봐봐. 물을 좀 마시고 와도 좋고. 여기 이연, 엔제 다 푼 친구들은 이제 어떤 기적이 있을 거냐면은 엔티켓 시즌2를 풀면은 훨씬 좀 편안하게 풀릴 거야. 그거를 엔티켓 시즌2 미적분만 풀면 되고, 그럴 여유가 없고 지금 이연, 엔제 너무 풀기도 바쁘다라고 하면 이연, 엔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마지 아카이브랑 이연, 엔제 시즌2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중간에 풀 여유가 생기는 사람들은 엔티켓을 하나 더 풀어줘.
20번 좀 필기 해놓고 시작할 테니까 잠깐 한번 다시 읽어봐. 이거 어느 정도 식을 정리할 단서들을 다 알려줬어.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면 이 부분이 1이란 정보도 줬거든. 이거 지금 이거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었던 거. 이등변 삼각형을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냥 바로 해보면 일단 각 표시를 조금 더 해보자. 여기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각이 얼마인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끼인가? 그 생각 바로 해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문제에서 ABC가 4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4분의 파이만한 세타야. 그 4분의 파이만한 세타가 잡혔으면 여기도 4분의 파이만한 세타. 그 여기 이 각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 바로 구해버리면 저 각은 BAD라고 하는 거는 전체 파이에서 빼기 하고 2 곱하기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이렇게 빼버리면 된다. 그러면 BAD 값이 나온다라는 걸 바로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어. 2세타지? 플러스 2세타가 바로 이렇게 잡혀버려. 맞지?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만들어. 바로 만들면 FR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2세타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인 거.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맞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건 원의 넓이야. 원의 넓이니까 이게 R값이 뭔지만 알면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R값. 그치? R값이라는 거는 사인 문제에서 얘기한 게 ABD의 넓이를 FR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GR을 한다고 했는데 이 GR의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R값은 BC랑 그 다음에 요 세타 사이의 관계를 바꿔. 그치? 얘의 이 삼각해서 지금 판단하는 거야. R은 BC 곱하기 사인 세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갈 수 있지? 왜냐면은 어디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보고 있는 거.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수선을 내려보려고 한 거.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 요 값을 R이라고 보는 거야. R은 그러면 BC 곱하기 사인 세타다.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선 내려서 보면. 맞지?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BC 길이 2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다. 바로 지금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F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FR은 ABD FR FR을 지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인 세타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잖아, R값을. 그러니까는 요거 한번 바꿔보자.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 대입을 하기 위해서 2분의 사인 세타 이거 대입하기 위해서 얘 코사인 세타를 한번 바꿔봐. 바꿔보면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서 1-2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1-2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거 왜 바꾸는 거냐면은 여기 이거 R값이 2 사인 세타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야. R값을 세타로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1-2에 2 사인 세타 제곱인 거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R이지. 2분의 R의 제곱을 이렇게 곱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럼 이 계산 결과는 4분의 한 다음에 위에는 2-R 제곱이 이렇게 잡히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끝났네. 계산 마무리만 지으면 돼. 그러니까 R값이 아까 세타에 대해서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건데 이거 이제 인테그랄을 씌워서 계산할 수 있게 됐어.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문제에서 1부터 3분의 4까지 그 다음에 밑에 GR이라고 하는 건 파이 R 제곱. 위에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 4분의 2-R 제곱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마무리하면 dr 써줘. 1부터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산하면은 R제곱분의 2지. R제곱분의 2. 에서 빼기 하고 1. dr.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지으면 여기 파이 4파이분의 1 뺀다 내가 4파이분의 1 이렇게 빼고 4파이분의 1 이렇게 빼고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그치? 계산 마무리 지으면 4파이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R분의 2 하고 이 마이너스 R 이렇게 한 다음에 1과 3분의 4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쪽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24파이분의 1이 나온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삼도 극은 이제 안 나오잖아. 근데 이거 이제 3도 적이야. 그러니까 적분. 적분 문제는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20번 같은 문제들 각과 길이 관계 파악하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어. 그치? 23, 24, 25 순서대로 볼게. 근데 23번 문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23번은 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23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잠깐 한번 다시 살펴봐봐. 어떻게 풀었었는지. 30번급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고마운 문제라고 봐야 돼. 23번 정도는. 더 없어?
23번 한번 풀어볼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인데 이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x분의 fx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0보다 클 때 밑에 거는 f의 2x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그렇지? 근데 이 조건들을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 있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라.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좀 써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지. 그걸 먼저 쓴다라면은 연속 조건을 먼저 써보자. 연속 조건 활용해보면 0에서 연속이 돼야 되잖아. 0에서 연속이 되려고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x분의 fx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바로 쓸까? f2의 0승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 당연히 뭐 좌극한이랑도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 미분 가능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분 가능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플러스 x분의 fx 하고 원점에서 지금 원점이 아니라 빼기 0으로 지금 보려 하니까 밑에 0으로 가면 위에도 아까 이 극한이 존재했었잖아.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미 f0은 0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f0은 0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여기 빼기 f0이랑 빼기 0으로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거는 f'0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자리는 f'0이라고 하는 건 뭐랑 같냐? 그냥 f1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f1과 같다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되겠다. 요거 미분하면 다시 또 미분해서 0 대입하면 1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이식 한번 계산해보자. 요거 계산한다 하면은 얘 두 개로 나눠. 0에서 1까지의 f'x dx 플러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gx dx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부분은 도함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f1 빼기 f0으로 볼 수 있거든. 그치? f1 빼기 f0. 근데 f0은 아까 0이라고 그랬어. 여기 0으로 날려버렸어. 0으로 이렇게 날려버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얘는 측정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f1에 플러스 0에서 1까지의 gx dx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값이 뭐랑 같다 했냐면은 f'0 플러스 10과 같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근데 아까 여기 조건이 있었어. f'0이랑 f1이랑 같다를 했잖아. 둘이. 같다를 했으니까 이렇게 지어지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10이다라는 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지? 그럼 뭐가 밝혀진 거냐면은 여기 이거 두 개로 잘라서 생각해봐. 얘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0부터 1까지의 값은 나온 거야. 요만큼의 값은 10이다로 지금 계산이 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한테 궁금한 건 얘는 알고 있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정답이네.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방향이 잡혔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적분해봐야 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gx dx를 계산을 해서 더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저기 있는 식이 있으니까 f의 2의 x승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겠지. x d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이거 지금 계산하려고 하면은 2x승을 t로 바꿔보자.
이렇게 치환을 EX 승은 T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EX 승 DX는 DT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자, 여기다 대입해보면 인테그랄 그다음 F의 T 쓰고 그 다음에 여기 DX는 2X 승분의 1 DX 네 DT지 그치? 요거 치환적분이 좀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아직 있을 수 있어 이렇게 2X 승분의 1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치? 근데 2X 승은 다시 또 T잖아 그치? T인 거니까 여기 계산은 그냥 FT에 그냥 T분의 1이 되는 거야 T분의 FT가 되는 거야 이게 T분의 FT T분의 FT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자기 자신이 곱해져 있는 거리 아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는 2분의 1이야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1이 된다 2분의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다나 이거 같이 한번 마무리 해보자 여기 보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2분의 1부터 그 다음에 1까지의 T분의 FT인 거니까 T분의 FT DT를 한번 다시 쓸게 FT DT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 값은 두 개를 분리해봐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의 GX를 한번 다시 봐볼까? 여기 GX는 X분의 FX였지 그치? 양수 쪽에서는 GX는 X분의 FX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GT로 볼 수 있어 이 T분의 FT를 그냥 GT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0부터 1까지 해서 빼기 하고 0부터 2분의 1까지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값은 아까 얼마가 나왔냐면 10이 나왔어 10이 나왔고 0부터 2분의 1까지는 여기 있어 4 있잖아 4 있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면은 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아까 요게 궁금했던 거였지? 요게 6이 나왔네 여기 이분이 6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니까 6 플러스 10 하면 16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어 그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미적분에서 분명히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 24번으로 가자 24번 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x가 있는데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갖다를 해보자. 여기에 y는 x분의 1이 걸쳐 있어. y는 x분의 1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이렇게 걸쳐 있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x랑 y는 x분의 1 이 두 개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n번째 수를 xn이라 한다 라고 했는데 극한이 뭘 구하랬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x의 2n 곱하기 그 다음에 x 2n 빼기 2n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를 봐라. 이렇게.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을 해보냐면은 일단 교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 교점 표시하면 여기 x1, 그 다음에 여기가 x2, 여기가 x3 이런 식으로 교점이 보이지? 교점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숫자도 써보면 여기 1이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이 x2n 빼기 2n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부등식으로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거 지금 값이 존재한다 그랬지. 값이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x2n은 발산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짝수 부분에 교점. 그치? 한없이 커지지? 그러니까는 여기 극한은 0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 생각 해놓으면 좀 유리하게 풀 수 있어. 이렇게 간다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xn분의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 xn이랑 둘이 이제 같아지는 x, 그 교점을 x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여기서 x2n 빼기 2n이라고 하는 게 극한이 무한대로 갈 때 x2n 빼기 2n이 0이다라고 하는 극한을 써놓고 가면은 훨씬 문제를 풀을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물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이 짝수 부분의 교점들은 점점 자연수 근처에 있는 자연수랑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해서 바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은 뭐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그치? 그 부등식은 해설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돼. 두 개 방정식이 둘이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쓸 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해서 이 x2n으로 고친다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파이 곱하기 x2n 분의 1로 바뀌어.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x2n 빼기 2n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여기서 어려웠던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거든? 얘만 할 수 있으면은 그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에서 갑자기 떠오르진 않을 거니까 이런 식정리는 좀 미리 연습을 해놔. x값이 세모라고 할까? 세모가 0으로 가. 그때 세모분의 사인 세모 이게 얼마라고 알고 있어 우리? 이게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두 개의 꼴을 같은 꼴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맞지? 이게 만약에 리미트 세모가 0으로 가. 근데 네모분에 사인 세모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고치잖아. 세모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모에 강제로 이 밑에다가 세모를 깔고 곱하기 네모분의 세모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 근데 이건 심지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는 게 이거 잘 보면은 얘를 어떻게 식 조작을 해도 되냐면은 이게 어려웠으면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돼. 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x 2n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바꿔버릴 수 있어. 마이너스는 그냥 빼고 그냥 본다 하면은 사인 파이에 x 2n 마이너스 2n으로 요렇게 지금 봐도 돼. 얘 분의 1하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 식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는 x 2n에 빼기 2n을 그냥 써버리죠.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거 이만큼 전개해봐. 전개하면은 파이 곱하기 x 2n 마이너스 2n 파이지. 그치?
마이너스 2n파이면 이거 지금 그냥 주기를 그대로 반영한 거잖아. 원래 식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쉬운데 파이 곱하기 x2n 빼기 2n파이를 이렇게 거꾸로 바꾸는 건 쉬운데 얘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까다로웠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극한식을 볼 때 이 관점을 머릿속에다 넣어놔야 돼. 이 세모분의 세모를 만든다는 이 관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얘를 식조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제 계산 끝났어. 계산 마무리만 해보면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사인 파이에서 위아래로 파이를 한 번 더 곱한다 생각해. 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지. 위아래로. 그냥 곱해버리면 여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을 앞으로 뺐다 이렇게 생각할게. 파이분의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한꺼번에 빼자. 마이너스 파이분의 1 한꺼번에 빼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쓰고 사인 파이 여기다가 x2n 마이너스 2n 써주고 위에는 x2n 마이너스 2n을 또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냥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그치? 지연이 이거 이해됐어? 괜찮아? 응. 희연이 괜찮아? 다시 한번 줄까? 여기 여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기 리미트 붙어 있는데 여기다 파이 곱하고 앞에다 파이 한 번 이렇게 더 곱한 거. 이렇게.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완벽하게 똑같게 맞추기 위해서 파이 곱하기 이거랑 여기 요거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위아래로 파이 한 번씩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빠져나온 거고 뒤에 부분은 여기 파이 써야 되는데 내가 파이를 안 썼네.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맞지? 이거 보여? 괜찮아? 이해돼? 응. 공통모 오늘 시즌2를 나눠줄 거야. 근데 시즌1이 거의 다 풀려 있어야 되는데 시즌1 1, 2, 3, 4회 있잖아. 그거 부지런히 해보고 공통모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모의고사거든. 그러니까는 뭐 22번, 15번 이런 문제들 조금 나중에 풀더라도 준킬러 문제들 정도를 제대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면 되겠다 하고 미적분 엔제 계속 풀어보고 그리고 실무 꾸준히 풀어야 되니까 오늘 미적모도 나눠줄게. 미적모 지금 밀린 사람들이 좀 많긴 한데 밀린 거 다음 거를 또 풀 수 있게끔 할 테니까 공통모, 미적모 그 다음에 엔제 이렇게 계속 챙겨 나가 보도록 하자. 그리고 평정 오답 정리 안 된 사람도 오답 마무리하고 이렇게. 주말 수업 때 또 봅시다.